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 제가 이제 뭐 봐드리고 하다가 최근에 안 봤었죠. 최근에 안 봤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 날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같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유지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떨어질 만한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봐드렸는데 지금은 볼 때가 됐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때가 2009년이에요. 2009년.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그때부터 올라오는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지받고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에 닿으면은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돌파가 뜨면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제 월봉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보이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라는 괴리가 떴어요. 지금 굉장히 큰 관점에서의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올해, 내년 이럴 때까지 아주 죽을 수 있다. 조금 안 좋은 소리죠? 조금 안 좋은 소리긴 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또 우리가 주봉이 맞나? 잠시만요. 맞네요. 주봉으로 이 자리를 또 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다이버전스 또 뜹니다. 이 자리가 괴리가 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날봉으로 봤더니 이 자리가 또 괴리가 떴습니다. 괴리 현상. 얘가 올라갈 때 지표도 같이 상승이 떠야 되는데 지표는 내려간 거예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바뀜. 그게 뭐냐? 세력 형님들이 개미 새끼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하락은 월봉 관점에서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월봉 관점에서 하락이 뜬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30% 이상이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진다라고 하면 자, 이거 빠지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라는 건데 요거는 날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부터 2003년도부터 올라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작은 채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때도 제가 잡아드렸었죠. 여기 카운터를 하나 그려드리고 나서 돌파가 되는지 봐라. 돌파 뜬 다음에 잘 올라갔어요. 굉장히 잘 올라갔죠. 이게 작년 한 9월 달부터 말씀드린 점부터 쭉 잘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한 13% 정도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어때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온 자리가 어디냐면은 상승 채널에서의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봐야겠죠? 얘가 반등이 뜨는지 아니면은 하락을 하는지 봐야 될 겁니다. 이 자리를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4시간 봉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4시간 봉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얘가 이 추세가 요 트렌드 라인, 요 하락 트렌드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단은 바로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 녹색 라인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날봉으로 봤던 상승 채널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서 요런 전고 돌파가 뜬다면은 얘는 다시 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날봉으로 봤을 때 요 채널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터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어느 정도 하락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 깨지거든요. 날봉 다이버전스라든가 이런 다이버전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월봉 다이버전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 다이버전스가 소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자리가 또 어떤지를 봐야 될 건데 이 자리가 어떤 라인이냐 바로 상승을 할 때 유지가 되는 슈퍼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 한번 돌파가 뜨면 지지를 받는다거나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선인데 과거에 한번 볼까요? 어땠는지. 자, 이렇게 지지받은다면은 쭉 상승, 지지받고 쭉 상승,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횡보입니다. 요거는 요 자체가 횡보가 나온 거고 지지받고 쭉 상승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지지받고 쭉 상승 지금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현재 요 자리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차트적으로 캔들적으로 봤을 때 19,500, 2만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슈퍼라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채널이 하단부가 있다. 조금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위치를 좀 잘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요 위치를 아시겠죠? 다만
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급격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바라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그래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죠. 빠지고 채널 하단부에서 V자 반등. V자 반등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자 반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주 오늘 내일 이제 3월 10일부터 장 시작할 텐데 이 자리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돌파가 떠주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60불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황을 드렸었죠. 한번 테슬라를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이겁니다. 260불 라인이 바로 어디냐? 바로 요 라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숏을 쳐서 숏 마감을 여기서 다 했습니다. TSLQ로 마감을 전량 매도 나갔어요. 여기서 지금 돌파가 뜨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310불, 20불까지는 보는 정도로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테슬라랑 같이 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또 빠진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어쨌든 간에 나스닥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움직임이 지금 이 슈퍼라인 이탈을 했죠. 그래서 닫고 나서 요럴 때 같이 또 숏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좀 같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숏을 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엔비디아 2배 숏짜리입니다. 숏짜리.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요런 자리가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NVD입니다. 2배짜리 숏입니다. 이럴 경우에 돌파 뜨고 지지받을 때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럼 엔비디아 이제 하락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이거예요. TSLQ 테슬라 숏 칠 때 제가 이때 이제 관점 나갔었죠. 이주 무분 보라고 바로 요런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이게 이제 70% 먹고 나온 자리인 겁니다. 지금 뭐 TSLQ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자리는 좀 매도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돌아오는 주에서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도 종목이긴 하지만 지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락한다가 아니에요.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고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파동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왜? 리테스트 때 숏을 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려가는 녀석을 타버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다시 본전 스탑이 걸린다든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는 바로 빠지는 자리는 단기적인 추세를 먹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빠진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 요만큼을 먹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롱을 치건 숏을 치건 리테스트 자리를 굉장히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잘 봐야 된다. 다만 나스닥의 경우에는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로 봤을 때도 다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랑 연관해서 봤을 때 트럼프가 결국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엔 이제 나스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물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시. 다만 저는 딱 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만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 갔으면 1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까지 전부 다 여러분 시야 나간 거예요 지금.